네, 안녕하세요. 스노우팝콘입니다. 그리고 작가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애드센스 수동 광고 그리고 자동 광고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수동 광고 넣는 방법이랑 또 자동 광고 넣는 방법을 따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동 광고와 자동 광고 넣는 방법이 아니라 어떨 때 자동 광고를 이용하는 게 좋은지, 어떨 때 수동 광고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노우 팝콘은 어떻게 광고를 세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수동 광고나 자동 광고 자체를 넣는 방법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이 있어요. 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수동 광고나 자동 광고 어떤 걸 넣는 것이 좋고 스노우파코님은 어떤 걸 넣고 계시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자동 광고도 조금 넣어주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좀 있고 별로 그렇게 수동 광고보다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저는 100% 수동으로 애드센스 광고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위치에 광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에 처음에는 절대로 광고를 넣지 않아요. 왜냐면 방문자가 딱 어떤 정보를 알려고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광고가 있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블로그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도 처음에 광고가 뜨는 블로그는 그냥 거른다고 합니다. 그냥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페이지를 이탈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절대로 광고를 넣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 글의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광고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C나 모바일로 내 블로그를 봤을 때 광고가 잘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이 내 블로그를 분석을 해서 알아서 광고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가 잘 들어갈 때도 있지만 가끔 내 페이지보다 광고의 사이즈가 커서 광고가 잘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딱 봤을 때 그렇게 방문자 입장에서는 이게 광고인지 뭔지 잘 모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동으로 광고를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가 너무 많다면 방문자들의 체류 시간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블로그나 뉴스를 읽을 때 광고가 많으면 조금 가독성도 안 좋고 그냥 스팸으로 좀 보이죠, 그 블로그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광고를 넣게 되면 제가 광고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동 광고로 해버리면 어디에 광고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광고가 갑자기 의도치 않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광고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포스팅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는 자동 광고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죠. 유명 홈페이지를 원래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다른 패션이나 여러가지 유명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구글 애드센스라는 것을 알아버렸을 때, 네, 그럴 때는 조금 힘들죠. 포스팅이 10,000개 넘어가는데 하나하나마다 포스팅 하나하나마다 수동으로 광고를 넣어줄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그냥 자동 광고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가 잘린 현상이 발생해도 10,000개 다 수동으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자동 광고를 코드 한 번만 넣어주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광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페이지를 한번 볼 건데, 그 전에 이걸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애드센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이 위쪽 보이시죠? 여기 이 위쪽에서 이 광고에서 개요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위쪽에 두 개가 뜨는데 이 광고 단위 기준은
이게 수동 광고입니다. 이 수동으로 내가 광고를 만들어서 사이즈까지 만들어서 내가 넣어주고 싶다 하실 때는 이 광고 단위 기준을 눌러주시면 되시고, 아니야 나는 사이트 기준, 나는 자동 광고를 넣고 싶어 하실 때는 이 사이트 기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단위 기준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광고 넣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되시고, 자, 사이트 기준 한번 가볼게요. 이 사이트 기준으로 하실 때는 자동 광고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모든 사이트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이트가 다 나오게 되죠. 지금 저는 자동 광고를 하나도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자동 광고를 세팅할 때 이렇게 구글이 내 사이트를 점검을 합니다. 자, 뭐 준비 중이죠,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여기 오른쪽 보이시는 거, 여기 자동 광고를 켜주셔야 되시고요. 켜주시고, 기존 광고 단위를 최적화할까요?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냥 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 형식, 광고 로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추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떤 방법을 추천을 드리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수동 광고 100%로 광고를 직접 넣어주기. 이게 조금 귀찮을 수가 있는데, 코드를 미리 에버노트,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었죠. 에버노트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냥 긁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수동으로 광고를 내가 직접 넣어준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 막 많이 귀찮지는 않아요. 네, 100%로 광고를 직접 넣어주는 방법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나는 자동 광고도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페이지 광고, 그리고 일치하는 콘텐츠죠. 인페이지 광고만 수동으로 넣어주시고, 모바일 전면 광고, 앵커 광고만 자동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인페이지 광고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알아볼 거지만, 이 블로그 안에 들어가는, 이 포스팅 안에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를 인페이지 광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전면 광고, 앵커 광고는 모바일에서만 뜨는 광고입니다. 따라서 인페이지 광고를 이제 수동으로 하시면은 모바일, PC 다 뜨게 되겠죠. 하지만 자동 광고로 이 모바일 전면 광고와 앵커 광고를 설정하시면 모바일에서만 자동으로 광고가 자동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추가로 수동으로 광고를 넣어줄 때는 글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글이 길다는 전제하에, 포스팅이 길다는 전제하에 최대 5개에서 6개까지 광고를 넣어주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론 더 넣으셔도 돼요. 글이 길다면요. 네. 하지만 저는 광고가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니까 5개에서 6개까지 넣어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이 짧다면 광고를 2-3개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글의 양에 비해서 광고의 양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정책 위반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글의 양에 맞춰서 광고도 적절하게 넣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광고가 너무 많은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티스토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일단 광고가 하나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블로그 안에 들어가는 이 광고가 인페이지 광고라고 합니다. 인페이지 광고.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직접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다 수동으로 사이즈를 정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텍스트로 시작하죠. 저는 처음부터 광고를 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광고가 하나 뜨고요. 현재까지 광고 3개 나왔죠. 그리고 뭐 이런 링크인데, 이거는 다른 사이트로 빼는 링크가 아니라 제거, 제가 옛날에 작성한 포스팅이죠. 이렇게 관심 있을 법한 사용자들에게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하나 4개, 광고 하나 5개, 이렇게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한 이 정도 글의 양이면 광고가 한 5개 정도가 적당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수동으로 광고를 넣은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모바일로 보셔도 상당히 깔끔하게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그 링크 광고죠. 디스플레이 광고, 이게 다 인페이지 광고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도 저는 수동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치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제 카페나 영상으로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어떤 광고인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인페이지 광고랑 일치하는 콘텐츠를 꺼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치하는 콘텐츠랑 인페이지 광고를 꺼주세요. 이거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효과, 진짜로 내가 자동 광고는 너무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앵커 광고랑 모바일 전면 광고 이 두 개만 켜주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켜봤어요. 그리고 이 광고 로드는 너무 많으면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간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 있죠. 자, 앵커 효과와 모바일 전면 광고를 제가 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광고가 뜨죠. 자, 이렇게 바로 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광고가 뜨는 게 모바일 전면 광고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모바일에서만 되겠죠. 하지만 광고 포스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광고가 뜬다고 방문자들이 클릭을 많이 할까요? 네, 거의 다 여기 보시면은 이 X 버튼이나 그 다음에 아 뭐야 이러고 그냥 뒤로 나가버리게 되겠죠. 페이지를 이탈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모바일 전면 광고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지만 굳이 자동 광고를 한번 세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개 모바일 전용으로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한번 제가 꺼봤어요. 꺼고 모바일 전면 광고를 끄고 앵커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제 블로그 중에서 아무거나 포스팅 하나를 들어와 봤어요. 자, 앵커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이 아래쪽에 자동 광고 예시라고 해서 앵커 광고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지금 내리고 있죠. 뭐 기존 애드센스 광고 제가 수동으로 넣어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포스팅을 내려도 항상 따라다니는 광고, 그게 바로 이 아래에 보이는 이 앵커 광고입니다. 네, 뭐 스크롤 내려도 계속 따라다니죠. 네,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만 뜨는 앵커 광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100% 수동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은데, 모바일로 자동 광고를 띄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모바일 전면 광고보다는 앵커 광고, 이게 좀 괜찮죠. 이렇게 따라다니는 광고. 네. 하지만 저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100% 수동으로 광고를 넣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모바일 전면 광고나 앵커 광고, 이것도 사실 저는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 광고 그리고 자동 광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둘 다 적용을 해보시고, 사실 어떤 게 클릭이 더 잘 되는지, 어떤 게 더 수익화 방면에서 좋은지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자동 광고보다는 그냥 직접 수동으로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저는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